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32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55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네, 오늘은 3명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 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3명 녹음이 별로 없었고 특별판 플러스 송승현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오늘은 정규 회차로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을까요? 제가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한 주 동안 밖에 일을 할 게 있을까요? 네. 뭐 축구 관련해서는 이슈로는 맨시티 내한 티켓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맨시티 AT.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게 맨시티가 시즌도 늦게 끝났고 하기 때문에 뭐 베스트가 안 올 것 같다. 네. 아니면 안 뛸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이게 맨시티의 마지막 프리시즌 일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7월 30일 날 내한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AT랑 네. 그리고 바로 그 일주일 뒤에 아스날과의 커뮤니티. 네, 그게 있어요. 커뮤니티 실드가 있어서 마지막 감금진을 위해서 다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훈련을 일단 다 하겠죠, 최소한. 티켓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했었죠, 그때. 근데 그 커뮤니티 실드가 원래 리그 우승팀이랑 FA컵 우승팀이 붙는 건데 맨시티가 다 먹어서 아스날로 된 거죠? 네. 아. 그렇게 밀려요. 둘 다 먹으면. 그렇게 해서 뭐 대기가 12만 명 정도 막 뜨고. 네. 저는 바로 껐습니다. 네, PC방이라서 그래도 접속하면 한 3만 명대에서 세이브 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12만 3천인가 13만인가 떠가지고 그냥 바로 끄고 피파했습니다. 저도 포기. 저 딱 처음 들어갈 때 4만 명 돼서 이거 한 장씩만 예매도 만석이다 이렇게 올렸었는데 껐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9만 석이 돼서 이제 캄프누도 만석이고 네. 마지막 12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능라도까지 능라도가 그 평양에 있는 네. 12만이 수용이 가능한 데죠. 능라도까지 네. 만석까지 다 차면서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보러 가는 것도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고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미넨이 지금 일본에서 맨시티랑 경기가 있어서 이번 시즌 한번 서울 코리아 투어도 기대를 했는데 뭐 오진 않을 것 같고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원래는 우리나라에 뭐 로마라던가 울버햄튼이라던가 셀틱 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울버햄튼 안 온다고 공식 네. 발표가 났습니다. 네. 나폴리 마요르카도 뭐 못 오게 됐고 그래서 약간 우리무중에 빠진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로마랑 셀틱 정도만 남아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뭐 로마랑 셀틱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로마랑 셀틱이면은 표심이 그렇게 많을까도 사실 의문은 좀 듭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로마 셀틱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경기가. 맞아, 인천에서 하죠. 근데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긴 또 뷰도 그렇고 굉장히 축구보기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맨시티 AT 내한하는 얘기 쿠팡 플레이 시리즈죠. 얘기도 좀 해봤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이적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오피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베르츠 오피셜 떴습니다.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했고요. 5년 계약 60밀 정도로 이적했습니다. 하베르츠는 뭐 첼시에서는 일단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스날에서 잘할 것 같네? 저는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다. 제가 이거 저번 녹음 때 말했나? 그렇죠. 했는데 하베르츠 같은 선수는 감독발 많이 타는 선수다. 그래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이 괜찮잖아요, 아스날 감독이. 그래가지고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 정도? 그리고 조금 비싼 감은 없지 않았다. 60밀에. 저는 그렇게 일단은 뭐 감독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도 감독인데 전술 많이 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쿠젠에서 이제 브란트랑 같이 잘할 때 제가 이제 레버쿠젠 제가 사실 독일 경기를 잘 안 보는데 이제 브란트 또 팬이거든요. 그냥 사실 그 레버쿠젠 때 그 검은색 빨간색 유니폼 입고 네. 찰랑거리는 머리로 이제 축구 차는 거 보고 멋있다. 그리고 그 저번에 몇 주 전 거에 브란트의 몸을 갖고 싶다라고. 네. 저는 그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란트도 통짜 아닌가요?
그러고 싶대요, 본인이. 아니, 그냥, 말랐을 때. 브란트 말랐을 때는 되게 호리호리하고 잘생겼는데, 요즘 살이 좀 쪄서 그렇지. 그래, 그때 이제 메짤라에서 조금 잘했었는데, 이제 첼시로 오면서, 조금 세컨톱 느낌으로, 내지는 최전방으로 좀 기용이 돼서 좀 낭패를 많이 받고, 측면에서도 사실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인데, 일단은 첼시 입장에서는 되게 잘 팔았다. 이번 시즌 거의 사우디로 거의 그냥, 이제, 반 수출 느낌으로 그렇죠. 다 팔았죠. 몇 천원 팔았죠, 몇 천원. 돈을 엄청 거의 쓴 만큼 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60밀 플러스 5밀로 팔았다? 일단 첼시 입장에서 되게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스날에서 갔을 때 조금 반신반의 하는 거는, 전 제주스랑 스타일이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주스는 일단 볼 캐리가 되는 선수인데, 사실 하베르츠가 첼시 이적 이후에 볼 캐리라던가 이런 측면이 잘 됐느냐. 저는 사실 움직임이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볼을 갖고 운반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르테타가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65밀짜리 똥을 산 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적할 때도 좀 반기지 않았고, 오피셜 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영입이지 않나. 저는 다른 최전방자원, 블라우비치라던가, 좀 더 확실한 9번 타겟터형 공격수를 사는 게, 아스날에게는 조금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맨시티의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베르츠가, 시즌 들어가서 하는 거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평가는, 완전 만점을 주기는 어려운 영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준석이가 얘기했듯이 하베르츠가 원래는 거의 윙어 가까운 성향의 선수지 톱 자리에 쓰던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자카가 하던 롤을 다시 시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스날에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아르테타가 워낙 기대감을 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픽이라면 뭔가 좀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페페도 아르테타의 픽 아닙니까? 페페는 아니죠. 아닐 거예요. 페페는 MLP인가요? 그런 걸로 알아요. 아르테타 픽이 다 잘 됐지 않나요, 지금까지? 파비오 비에이랑 빼고. 조르지뉴 저는 이 정도 데뷔 진짜 한 시즌 정도 하긴 했지만 진첸코 이렇게. 그렇죠. 저는 하베르츠 이거 오피셜 사진 보면서 느낀 건데, 축구 얘기는 아닌데, 하베르츠가 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근데 많이 늙었거든요. 첼시에서 고생을 했나. 하베르츠가 저랑 동갑인데 많이 늙었나요? 좀 그 사진 보면 조금 변했어요. 첼시 갈 때 그 풋풋한 느낌보다. 페페 여러분 아르테타 픽 맞습니다. 아르테타 픽이. 예. 아쉽네요. 네. 안 얘기를 봐야 돼. 1100억. 딱 시기가 완전 욕칩니다. 하지만 그때 아르테타가 물 있기 전. 물이 있기 전. 네. 3년은 죽순 시절. 3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베르츠 전 잘할 것 같다.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반반. 저는 조금 안 될 거다. 셋이 의견이 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하베르츠 말고 코바치치 역시 맨시티로 오피셜에 났습니다. 4년 계약 25밀이고 빈도한 대체자라고 봐야겠죠. 그쵸? 근데 좀 여러 기사들이라던가 카페 반응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코바치치는 빈도안이 안 나갔어도 샀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어차피 첼시에서 마음 떠난 선수고 펩이 잘 쓸 거기 때문에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코바치치라는 선수를 이제 최근에 축구를 본 사람들은 좀 알기가 어려운 게 많이 안 뛰었어요. 그렇죠. 경기를 못 나와서. 그리고 나와서도 사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바치치가 첼시에서 애매했던 시절만 생각이 나서, 그래도 이것도 그냥 첼시가 잘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펩이니까 저는 펩을 좀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수비적인 롤을 맡기기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박스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볼 운반이라던가 플레이메이킹을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둘 다 윈윈들이다, 나쁘지 않은 가격에 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코바치치 선수는 의심하지만 펩이니까 괜히 기대하는. 저 사실 펩의 픽이 놀란 게, 사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아케랑 아칸지 그렇게까지 잘할 거라 예상 못했거든요. 아칸지 진짜 애매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오는 경기 괜찮았고, 아케도 저는 맨시티급 선수 절대 아니라 생각했는데 잘 보여줬고 해서
펩을 믿기로 했습니다. 칼빈 필립스도 그럼 살릴 거 아니에요? 칼빈 필립스는 기다려봐야죠. 저는 부상 때문이지 나오면은 밥값은 하지 않을까요? 밥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밥값은 하겠다. 그리고 그 시즌 마지막 경기인가 나왔잖아요. 첼시 상대로. 그거 잘하던데요. 센스는 있는 선수니까 네. 워낙에. 저는 뭐 코바치치 잘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가도 기본빵은 하지 않을까, 1인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레알에서 얼타던 코바치치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펩. 네. 그래도 레알에서 3연패 하지 않았나요? 3연패 멤버였죠. 그쵸. 아니 3연패 멤버이긴 했는데 네.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건 건 그냥 늘 땜빵용으로 나와서 네. 그냥 열심히 뛰고 패스 짧게 하고 많이 뛰잖아요. 그리고 네. 나올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사실 레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귄도안 바르셀로나 이쪽 오피셜 떴습니다. 그때 저랑 특별판 녹음할 때는 준서이가 귄도안 안 올 것 같다, 사우디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2+1년 바이아웃이 400밀 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온 건 좋아요. 온 건 좋은데 이것도 이제 등록이 안 됐거든요. 아직 안 돼요. 저희 등록이 이제 가비 아로우가 요번 여름에 됐기 때문에 이거 뭐 등록 하겠죠? 근데 뭐 일단 지금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귄도안 하나 샀다고. 귄도안 너무 좋은 선수고 저는 이제 적극 찬성하지만 네. 뭐 하나 샀다고 막 와 드디어 영입이 됐다 이 정도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출이 문제예요.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제 팀에 너무 충성심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쵸. 네, 일단 움티티 어. 움티티는 계약 해지하자니까 안 하겠대요. 그쵸. 이게 움티 이거 복귀하거든요. 그리고 렁글레는 지금 토트넘이랑 합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킹과 네비 회장님께서 좀 싸게라도 좋으니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란 토레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EPL 클럽과 이제 임대 후 이적 조항이 있는 상태로 이제 임대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제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쨌든 페란이 못 뛰니까 시장가치 올리고 에이전트가 좀 돈 벌어보려고 이적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에이전트를 해고하려고 했다. 아.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냥 너무 팀의 충성심이 강하다. 그리고 안수 파티도 이제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렸죠. 아버지는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아들은 무슨 소리야, 난 바르셀로나에 성공을 하겠다. 어리잖아요, 근데 네. 파티는. 어림 답니까? 아니, 땡깡 부릴 수 있죠, 어린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데가 이제 피보테죠. 아, 그쵸. 피보테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선수가 오리올 로메오를 만나러 갔대요. 네, 오리올 로메오가 지금 거의 거피셜까지는 아니고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 선수가 가치가 5밀입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와 또 강하게 연결됐던 선수 중 한 명이 파브리쇼 디아스. 이번에 U21 월드컵 실버볼로 기억하는데 골든볼이 카세레이였죠? 네. 네, 기억을 하는데 이제 파브리쇼 디아스 7밀입니다. 7밀인데 못 데리고 온대요. 돈이 없대요. 네. 와. 네, 그게 뭐 규정이 복잡하게 한데 오리올 로메오가 리그 내 이적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싸서 오리올 로메오 데리고 온다 했는데 31살입니다. 나이 많네요. 만 31살입니다. 왜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로메오가 일단 유수 출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티아고랑 같이 뛰었던 유망주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축구를 보지 않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한테는 익숙한 게 이제 소튼 때. 소튼에서 거의 한 8년 뛰었고 지금 지로나에 있는데. 네.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사실 피보테롤의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되게 체격도 크고 둔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귀도 로드리게스도 링크가 났었지만 오리올로메랑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귀도고 브로조비치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대요. 지금 이미 라포르타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했죠. 브로조비치, 키미히 그리고 수비맨이 돈이 없다. 근데 브로조비치 20밀입니다. 돈이 없대요. 그래요? 생각보다 싸네요. 브로조비치 아니라 인터뷰는 제가 봤던 게 사우디랑 저희가 확정이 됐고 뭐 참전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던 거. 근데 브로조비치는 일단 사우디를 거절한 상태고요. 바르셀로나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또 핑계를 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플백 링크, 그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특별편 할 때는 링크가 좀 구체하는 게 없어서 이 울분을 다 토해내지 못했는데 이제 우플백도 계속 칸셀로만 두드리고 있어요. 중앙 칸셀로? 네, 칸셀로가 비쌉니다. 근데 돈 20밀도 없는데. 7밀도 없습니다.
저희 5밀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칸셀로 한 50밀, 60밀 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칸셀로는 뭐 사고 싶고 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 데려온 게 맞고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바이아놀리드의 프레스데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아놀리드가 강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정도가 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프레스데나도 뭐 산다는 얘기만 있지 뭐 구체화된 링크가 전혀 없다. 지금 이제 다른 데쿠가 이제 스포츠 디렉터거든요. 딴 데 정신 팔렸다. 아르가 길러서랑 터키 갔습니다. 길로 좀 가까워진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긴 했는데 올해는 못 와요.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와야 되는데 걔 살려고 할 바에 프레스네다나 좀 빨리 데리고 와서 피백 지금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데스트입니다. 세르지 로베르토 있잖아. 세르지는 주전은 아니고 느리기 때문에 데스트 뭐 쿤데 쿤데. 정도인데 쿤데도 아마 계속 풀백에서 뛰게 되면 또 어네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라오라도 돌리라. 아라오는 전문 풀백이 아니고 그냥 비니시우스 전용 풀백이기 때문에 근데 전 쿤데가 이참에 풀백으로 아니 저도 전혀 괜찮다고 안 봐요. 근데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문제고 그 다음에 글쎄요 선수가 없어요. 방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니 파데오 링크도 있네요. 파레오는 네. 안 올 것 같아요. 오리올 로메오 살 것 같아요. 파레오도 비싸요. 파레오도 나이 많잖아요. 더 많지 않나요? 아니 파레오가 나이가 더 많은데 파레오가 좀 더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에 오리올 로메오 프랭키 데용 페드리 뭐 이렇게 띵거 보면 되는데 가비 이게 와. 팀입니까? 에이, 저희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데스트가 부활할 가능성은 없나요? 데스트가 AC 밀란 가자마자 바로 퇴장인가 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체 출전해서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킴미를 그럼 뭐 6번 롤로 원하는 건가요? 아마 쓰면 그러지 않을까요? 6번을 쓸 것 6번이 같아요. 사실 없잖아요. 바이언 제가 그것도 불만인 게 바이언에서 그 원볼을 썼다가 나갈스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뭐. 왜냐면은 키미가 도전적인 패스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고레츠카가 골키핑을 해주고 그쵸. 키미가 도전적으로 뿌려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16강 챔스 저희가 파리 7대1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바이언 주원이 우습다는 게 키미 고레츠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투볼로 섰을 때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잘했을 때도 원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애매하다고 봤는데 또 사비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바르셀로나는 킴미를 6번으로 원하는데 킴미는 저희가 지금 6번에서 뛰고 있질 않고 거의 마찬가지로 바이어는 6번로를 필요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더용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용도 6번이 안 되니까 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6번이 안 되는데 서로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물론 도용 링크는 뭐 구체화되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찌라시 겸 나오는 게 아예 리스트는 없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스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고 투엘이 지금 미드필더 상황에서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런 차원에서 도용 얘기도 잠깐씩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 점에서 양측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엘이 6번을 즐겨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더용은 6번 롤로 원한다는 것부터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차라리 뭐 킴이 옆에 세운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냥 바르셀로나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사우디에게서 스폰서를 받아서 이제 100밀을 땡길 수도 있다 얘기는 있거든요. 또 땡겨요? 그러니까 스폰서십이니까 저희 미래를 팔아서 챙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달아주면서 받겠다는 건데 뭐 구장도 이제 캄누에서 스포티파이 캄누로 바꾸고 저희 다음 시즌 몬주이 게스트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구단의 위상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뒤에서 나올 링크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적들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돈이 있는 게 부럽다. 그렇죠. 20밀이라도 있으면 브로조비치라도 할 텐데. 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좀 느낀 게 진짜 인테르랑 바르샤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미네는 돈 많잖아요. 그래도 미네는 많죠. 그렇죠. 미네는 많죠. 그리고 밀란도 사실 돈이 없잖아요. 네. 걔네도 애매해요. 걔네도 이제 모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이제 돈을 안 쓰고 계속 팔려고만 그쵸. 하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돈 없는 클럽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균도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오피셜, 제임스 메디슨 오피셜 갔습니다. 토트넘을 이적했고요. 5년 계약에 한 40밀 정도. 생각보다 저는 되게 싸게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 정도면은 전성기가 아니라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다면 한 70밀?
정도 이적하지 않았어요? 70?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싼데요? 하베르츠. 아, 이게 잉글랜드 사람이니까? 잉글랜드 있고 아. 한 6, 70밀 정도면 될 것 같, 이적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70밀? 근데 일단은 뭐 40밀은 딱 적정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워낙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요 이적 시장에서 40밀 정도로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다면 되게 좋았다고 보고 일단 강등된 타이밍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으로 대한 갈증이 좀 많았잖아요. 토트넘. 그렇죠. 에릭센 이후로 뭐 사실 델리알리도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은 좀 보여주기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클래식 플레이메이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새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포스테코글루가 새로 집권을 했는데 글쎄요 그 감독이 워낙에 공격적인 전술을 쓴다 요 정도만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뭐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필요했던 영입인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원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원픽 에릭슨이? 그렇죠. 중심, 그러니까 전술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워낙에 볼 잘 차는 미드필더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토트넘이 그래서 뭐 벤탄쿠르 한 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벤탄쿠르보다는 확실히 볼캐리라던가 특히 박스 타격에서 굉장히 유리한 선수를 잘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저는 케인이 조금 내려와야 될 부담을 메디슨이 많이 줄여주지 않을까. 죄송한데 케인은 이제는 부담이 없어도 돼요. 왜죠? 이제 이사를 할 거니까요. 어디로 가죠? 이제 독일로 이제 독일로 이사 도르트문트 들어가나요? 이제 폴란드 대체자. 미넨으로 이사를 올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어쨌든 다음 시즌 한정 일단 케인이 남을 거다? 케인은 일단 남다고 보는데 나가도 FA겠죠. 저는 절대 안 팔 거라고 봅니다. 보드진. 저는 팔 거라고 봅니다. 1000억을 보입니까? 뭐 이따가 얘기하겠죠. 네. 그 양반 고집상 안 팔지 않을까? 제가 그거 인터뷰 봤어요. 지금 기록 갖고 있는 시어러가 네. 내가 케인이었으면 독일 갔다라고. 자기 기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록 의식하고 있는 건지. 참 말이 많아요. 네. 재밌잖아요, 시어러.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재계약 오피셜도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 3년 재계약 마인츠와의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거의 이제 그럼 유럽 커리어를 네. 마인츠에서 끝내겠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단 임팩트 있는 활약도 했고 저는 이번 시즌 뭐 미넨저도 그렇고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저는 남는 것도 좋다고 보고 마인츠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윈윈딜이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재성 선수가 어쨌든 마인츠 주전으로 확실히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마인츠 정도의 팀에서 주전 커리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엄청난 스텝업이 아니면 이 선수 역시도 뭐 굳이 옮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재계약을 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마인츠가 계속 몇 년째 순위권이 유럽 대항전 나가기 딱 밑에 순위, 밑에 순위 이 정도란 말이에요. 한 번 정도 도전해볼 만하다, 3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라비오 선수 유벤투스와 1년 재계약했습니다. 뭐 맨유 간다, 뭐 다른 얘기가 엄청 많았죠. 그렇죠. 투엘과 친해서 미넨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1년 재계약으로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엄마 이슈가 가장 큰 라비오 엄마 유명하죠. 뭐 미넨이 왜 사려고 했죠? 투엘이랑 PSG 연이 있어서 그래요? 투엘이 원한다. 라비오를 사요? 근데 투엘이 약간 그런 픽이 있어요. 남들이 안 보는. 미넨이는 보드지는 지금 미넨 미드 중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레츠카, 킴미, 라이머, 프라벤베르, 자비처도 오겠죠. 자비처까지 해서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투엘의 미드필더진에 굉장히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스 계속 영입 물려붙인 것 같고 뭐 라비오 얘기도 있었고 계속 뭔가 미드필더진 얘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시급한 건 스트라이커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투엘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스트라이크 안 사준다고. 정신 상태를 의심해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re We Go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운트 오늘 떴죠? 네. 맨유 Here We Go가 떴습니다. 뭐 BBC까지 다 떴고 60밀 그러니까 55밀 플러스 5밀 정도로 이적을 하고 개인 협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마운트 잘할 것 같나요? 저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나온 이적 중에 제일 뻥튀기 된 이적이다. 이 가격 선수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하베르츠도 얘기했지만 마운트 전술 많이 탄 선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맨유가 지금 2선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부페라는 확실한 선수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뛰면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윙으로 뛰겠죠. 근데 저는
측면 가면 산초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 산초나 다를 거 없을 거다. 저는 하베르치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첼시가 또 장사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마운트가 필요한 포지션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삼선에서 에릭슨 자리에 뛰게 한다? 그렇게 키기도 아쉽고 그렇다고 전진성이 좋아서 뭐 윙어에 놔둔다? 사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백업으로 쓴다 쳐도 백업의 패키지 60밀? 아 저는 굉장히 호구들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 마운트가 이적 시장 초기에는 사실 리버풀도 링크가 났었어요. 그죠? 그렇죠. 맥칼리스터 뜨기 전에. 네. 네. 완전 초반에. 그래서 마운트가 1년 남았잖아요, 계약이. 네.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에 나오는 뉴스로는 뭐 45밀, 50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리버풀에서도 한 50밀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 해서 팬들이 굉장히 제가 왜 50밀짜리냐 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손을 뗀 느낌인데 맨유가 사주더라고요. 55밀, 60밀에. 첼시 장사 도와준 거죠. 사실 그쵸. 리버풀은 메갈리스터 되게 잘 샀다고 봅니다. 저는. 빠르게, 싸게. 되게 싸요? 네.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준석이 말처럼, 아니, 저는 산초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윙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윙어 자리도 되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 전 산초보다 낫다고 봐요. 산초 그래도 보여준 게 있다? 산초의 그래서? 폭발력을 한 번쯤은 기대할 만한데, 윙어 자리에서 윙훈트의 폭발력?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말 그대로 뷔페 있고, 뷔페 자리를 에릭슨에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뭐, 마운트를 주전으로 쓸 까닭이 없는 거 같고, 거기다 3-3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근데 뭐 아니면 갑자기 또 테나의 명장병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할까? 사들둘둘 해서 막 투공미 쓰고 아,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스타일의 감독도 아니잖아요. 되게 보수적인 감독이니까. 부페토. 네. 그건 제로톱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전 호구들했다, 메뉴가. 근데 메뉴 팬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왜 좋아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아닌가? 것 같은데. 좀 좋아하는 반응도 좀 본 것 같은데. 왜죠? 이 돈 쓸 거면 차라리 라야 사는 게. 아니, 다비드라 한 남죠? 네. 음식이면. 라야 비싸다고 손 뗀 느낌이잖아요. 네. 이 돈이면 라야 사는 게 낫죠. 차라리 라비오를 샀다 하면 그래 뭐 카세미로 카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수비적인 롤로 라비오 하면 데리고 온다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헤어리고 김민재 선수 헤어리고 떴습니다. 김민재. 일단 군사훈련 마칠 때까지 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히어리고까지 떴습니다. 이건 에이전트가 거의 서류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김민재가 바로 메디컬만 보면 되는 것 같지. 근데 메디컬은 훈련소 갈 때 보지 않나요?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7월 3일 군사훈련 마친 뒤 바로 미넨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갈 예정이고요. 5년 계약, 방출 조항 45mm 7월 15일까지 발동 가능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로 이 영입이 가능하면 엄청 꿀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저는 뭐 그때 특별판에서는 김민재 영입 반대는 했는데 네. 저는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지고 좀 잘하지 않을까. 아니, 축구적으로는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축구는 잘할 거니까. 싸네요, 45밀. 마운트가 60밀이었잖아요. 그죠. 김민재가 45밀? 그럴 거면 맨유가 김민재를 사는 게 더 맞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쵸.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김민재가 완전히 뭐 볼 플레잉 센터백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발밑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튀어나가는 수비를 했을 때 전 되게 태클의 정확도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유럽 선수들에게 꿀리지 않는 체형 그리고 공중볼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이 잘 샀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냥 이제 웃긴 얘기고 의문이긴 한데 훈련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루머로 투엘이랑 이제 훈련소에서 페이스타임을 했다. 페이스타임은 입소 전에 했다는 얘기. 입소 전에.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 있는 이렇게 딜이 빨리 진척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뭐 김민재 선수가 군대에서 뭐 전화 못 하지 않나요? 훈련소에서? 포상으로 뭐 훈련소에서 중요했죠. 전화할 어쨌든 현역 훈련소가 아니라 그죠. 공익 훈련소로 네. 갔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3주 동안 그렇게 딜이 빨리 집중돼서 좀 의문이긴 해요. 인편을 보냈을 수도 있고 인편. 에이전트가 야 오늘은 덕캠프로 어떤 조항 그렇죠 덕캠프로 어떤 조항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해서 인편을 보내고 인편을 답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재밌겠다. 내가 같은 생활관에 있었으면. 같은 생활에 있으면은 김민재 이병님, 김민재 이병님 뭐 미래 가십니까?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셋 다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감이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김민재 선수가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이 왜 바뀌어? 어디로 바뀌죠? 미나인데 바뀐다고? 네. 나폴리 잔류로? 조교가 막 박스에 굴리는 거야. 맨유 안 맨유 가? 안 갑니까? 하면서 맨유 안 가? 얼차려 막 시키고. 그게 맞나요? 맨유 팬인 조교가 너 불치면서 막 이거 부조리 아닌가요? 저 맨유가 미네가 저 미네 갑니다. 야,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 맨유가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 한번 하면은 K의 군대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3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7월 3일 날 훈련소 나올 때까지 봐야 될 것 같고, 히어리고가 뜨면서 원래 히어리고 거의 확정 느낌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 기자님들 기사를 항상 봤을 때는 확정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민재 이적설 때문에 우파메카노 판매설이 좀 돌았어요. 네? 최근에. 우퍼메카노를 파나요? 왜 팔아요? 김민재 이적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우파메카노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나폴 세일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실제로 우파메카노 누가가 PL 쪽에 관심이 있다. 우파메카노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살짝 걱정은 됐었는데 아직 좀 일축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히어리고는 파우토레스입니다. 아스톤 빌라로 이적 예정입니다. 일단 방출 조항보다 약간 작게 집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MLE가 같이 비아레알에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파우토레스 이적 어떻게 보시죠?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게 PL 적응? 일단은 이 선수도 사실 패스 좀 잘하고 발밑 좋은 센터백이긴 하죠. 근데 키는 큰데 애가 헤딩을 못 따요. 맞아요. 피지컬이 그러니까 약간 물 피지컬 느낌? 저 키에 10cm만 나를 좀 떼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키를 좀 활용을 못하는. 조고매즈인가요? 조고매즈? 네. 조고매즈 빠르잖아요. 빠르게. 어쨌든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MLE니까 자기가 써봤으니까 잘 쓸 것 같은 느낌은 있죠. 근데 빌라가 그 디에고 카를로스도 샀었죠. 그렇죠. 네. 디에고 카를로스 부상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빌라의 뭐 센터백 뎁스를 채운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MLE가 선거 냈으니까 뭐 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주목도가 큰 이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하는 거 봐야겠지만, 그래도 발밑 좋은 센터백 하나 데려가는 것 자체는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파우토레스 예전에 바르셀로나 링크 있지 않았나요? 돈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 미네 링크도 있었는데, 미네는 김민재와 파우토레스 중에 좀 김민재를 선택한 느낌?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그때 이제 쿤데딜 링크 때문에 쿤데 먼저 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해서 파우토레스가 아스톤 빌라로. 저는 이 이적도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 이적이라고 보는 게, 그런가요?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비아레알 정도면은 라리가 그래도 상위권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상위권? 중상위권? 네. 그래서 컨퍼런스 이상은 늘 딸 수 있는. 물론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약간 팀의 위상을 봤을 때 그것도 그렇고, 그게 워낙에 비아레알은 전통의 명가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그렇죠. 초반 그때 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아스톤 빌라는 사실 막 뜨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최근에 축구를 본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 더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전 디에고 칼로스 때만큼 충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피엘이 위상도 커졌고 이번 시즌 빌라가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게 그거죠. 누구였죠? 리즈가 샀었는데 승격하는 시즌에. 호드리고. 예. 로드리고 모레노. 로드리고 모레노. 네. 그때가 역시 PL이 이 생각한 게 그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내려갔죠 다시. 네. 네. 리즈가 너무 못해가지고 축구를. 그 다음에 이제 브로조비치 알 라스르 3년 계약 히어리고 떴습니다. 호날두의 동료 콜롬보두라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네. 사우디에서 요즘 다 데리고 가는데 브로조비치 역시 그 일환으로 3년 계약. 브로조비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첼시 최고의 선택은 호날두를 영입 안 한 거다. 그래서 알라스르를 갖고 이만큼 탈 수가 있었고. 브로조비치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왔으면 6번에 딱 제격인 선수라고 봤고, 어.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스케츠 내보낸다 했을 때 저는 워낙에 예전에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브로조비치는 무조건 박았습니다. 제가 모바일 이제 미니죠. 모바일 네. 미니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제 CDM 자리 브로조비치였거든요. 저는 그 선수가 이제 원래는 CDM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죠. 이제 막 투방 느낌으로 뛰다가 이제 CDM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내렸는데 터졌어요. 잘했죠. 그게 아마 스팔리티였나?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스팔리티가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제 터지는 거 보면서 아 진짜 골키핑도 좋고 패스도 좋고 킥도 정확하고 진짜 만족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우디로 많이 이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 자체는 당연한 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 이 뛸만한 나이 선수들이 다 사우디로 떠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아쉽다. 왜 좋은 흐름이 아니죠? 왜냐면은 저는 빅리그에서 조금 마지막까지 경쟁을 한 다음에 호날두처럼 황혼기를 보내러 가는 건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이미 이적 난 선수들만 해도 어느 그러니까 약간 중위권 클럽 정도 갔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 주전을 거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사우디로 바로 가요. 이 그림은 저는 예전에 중국 쇼크 때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훨씬 네, 말이 안 된다. 범위가 크긴 하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몇 년 더 갈 거다. 이 중국은 몇 년 그러다가 지금 확 사그라들었잖아요. 사는 게. 슈퍼리가 망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우디는 계속될 것 같아요. 아. 나라에서 하는 느낌, 구단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만두긴 할 것 같긴 한데. 돈을 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선수들이 다 한상하러 갈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또 피르미노 역시 네. 아흘리 히어리고 떴습니다. 아흘리면은 이제 에드와르드 맨디가 맞죠. 일단 피르미노 선수가 또 마지막에 바르샤리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레알 링크도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놓쳤습니다. 네. 별 생각 없습니다. 피르미노. 빼고. 피르미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백업 필요 없나요? 레반도프스키 빼고 몇 팀 다 남았잖아요. 넘칩니다. 브레이트요? 누구 있죠? 브레이트는 나간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안스파티 있고요. 아, 세울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노제. 네, 안 스파트보다 나가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피르미노가 지금 당장. 그건 아닙니다. 느리잖아요. 상관없어요 느린 게 요즘에. 왜 상관이 없죠? 센스가 있잖아요. 무슨 센스예요? 피르미노 못 봤나요? 마지막 경기에서 골 박는 거? 그건 재계카시 그랬어요. 그건 좀 네. 공격수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카 에난데스 PSG 히어리고 떴습니다. 어. 50밀. 잘 팔았네요. 저 80밀에 듣고 와서 50밀이면 너무 잘 판 거죠. 그래도 쓸만큼 쓰지 않았나요? 쓸만큼 썼다니요. 이적 첫 시즌부터 시즌아웃 날려먹고. 감가가 이적 거의 마지막 시즌아웃 날려먹었는데. 대형차 사면은 중고가가 확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30밀 정도의 값어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예요, 진짜. 잘해요? 프랑스 주전이고 미넨 에이스, 그러니까 수비진에서 에이스 역할도 톡톡히 했었고. 근데 이제 부상도 부상이고 마지막에는 약간 통수 치는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선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체자로 아까 얘기했던 김민재 선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김민재 선수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전 이적설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첼시 스트라이커 뎁스를 니콜라스 잭슨으로 채웠습니다. 그런가요? 네. 35밀 세네갈 스트라이커고요. 히어리고도 떴고 메디컬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 잘할 거 아니에요? 사실 잘 몰라요 선수를. 그리고 되게 어리더라고요. 01년생인가 그렇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에 스탯이 꽤 좋은데 네. 그게 마지막 10경기에서 막 9골인가? 그렇죠. 엄청 몰아넣었대요. 그래서 살짝 의심 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사실 잭슨은 그냥 좀 그냥 포처 느낌이긴 한데 네. 그냥 애가 어리고 그래도 아프리카 출신이라 좀 빨라서 꽤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네. 근데 35비를 내고 데리고 갈 정도의 선수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기도 하고 측면에서도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공격수를 샀냐 하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전방 뎁스를 내꾸려고 샀다고 35밀을 주고 그렇게 잘 팔아놓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디렉터가 없잖아요, 첼시가. 없죠. 포체티노와 보엘리 거의 체제로 운영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산지 모르겠어요. 포체티노 픽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포체티노 픽이고 오시멘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가성비 오시멘. 아프리칸이니까 유사 오시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산 거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시즌 38경기 출전해서 13골을 넣었는데 8경기 9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즉 전반기 30경기 동안 4골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애매한 선수예요. 그렇죠. 애매하고 어리긴 한데 애매한 선수 같고 왜 오는지 왜 사는지 비아레알의 시스템에서도 좀 붕 떴던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뭐 35mm 비싸다. 뭐 데리고 가는 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35mm 너무 비싸다. 하지만 첼시니까요. 네, 뭐 잘 팔았으니까. 지금 오시면 한 200밀 정도. 나쁜 세일 아니에요? 200밀? 200mm면은 네이마르 음바페인가요? 그렇죠. 네, 음바페가 180mm니까. 200밀 정도 아니면 안 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렴한 잭슨으로 옮겨 탄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루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케인 토트넘에서 미네 링크가 있습니다. 미네는 상향된 오퍼를 예정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오퍼했다가 까였어요. 토트넘은 100밀을 원하고 있고 개인 협상 역시 4년에 초점을 맞춰서 4년 개인 협상 진행 중이고 케인은 긍정적이다. 미네는 삶.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시어러 기록 있잖아요. 네. 4년 정도 뛰고 다시 돌아가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골이 40개 넘게 차이 나는데 47개인가 차이 나요. 네. 40개면 한 3시즌만 더 뛰면 되잖아요. 근데 4년 나이가 몇 뒤에 개네요. 4년 게임 몇 뒤에면은 살인데요? 92년생, 93년생 그 정도죠. 93이죠. 92가 성민이. 93. 네. 94년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30. 네, 안 되죠. 30이면 30인데 뭐 줄라탄처럼 할 수 있죠. 근데 34세 PL에서 10골 넘게 박는 주전급 지금 팀에 29이에요. 29. 만 29세. 33, 34세 하는 29, 거잖아요. 30, 31, 32까지 뛰고 33세 돌아가서 3년 뛸 수 있죠. 36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나간다면 꽤 빡셀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돌아올 생각. 그리고 어떤 기사를 봤냐면 케인의 가장 우선순위는 트로피다. 그렇죠. 트로피라는 기사를 봤어요. 프리미어리그 기록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이 딜을 하는 건 미넨 마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넨에 적합한 공격수는 아니다. 왜죠? 왜죠? 공미를 쓰고 토마스 밀러를 잘 써야 되는 미넨의 이제 입장에서 케인과 동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4-2-3-1에서 케인이 안 뛰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케인이 앞에 박혀있을 때 잘하는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조금 뭐 내려와주면서 위치 조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윙어랑 스위칭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좀 스코어링이 더 빛을 발하는 선수인데 무시할라도 쓰고 그러니까 그 이제 10번 롤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완전 10번 롤을 쓰진 않지만 그 자리에 선수를 세우는 미넨 입장에서 굳이 콜롬보니보다 비싼 케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콜롬보아니도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케인이랑. 콜롬은 비싼가요? 콜롬보아니 많이 비싸요. 그러면 어리잖아요, 걔는. 걔가 이번 킥커지에서 그거 메시 뽑잖아요. 거기서 스트라이커 전체 1등 했더라고요. 리그 전체 1등. 콜롬보아니 진짜 많이 비싸고 콜롬보아니에서 거의 90밀인가 거의 100밀 육박할 거예요. 그럴 거면 뭐 케인이 낫긴 한데. 그리고 그 밀러랑 공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밀러가 많이 늙기도 했고 밀러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활약이 제일 좋았는데 일단 레반도프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계가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렇죠. 라는 점에서 밀러하고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걱정이 좀 될. 저는 밀러도 밀러인데 밀러는 어차피 축구를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무시알라는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시알라가 어쨌든 되게 저돌적이고 드리블 돌파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 상황에서 케인과 위치 선적 그리고 독일 축구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전화속도도 빠르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잘할 것 당연히 골은 많이 넣겠죠. 근데 기대한 것만큼 역시 케인 엄청나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전 더 잘한다?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잘하려면 한 40골 넣어야 되냐, 리그? 근데 사실 레비는 아크로바틱한 골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신체를 잘 쓰는데 케인이 그런 강목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강목이에요? 사실 살짝 강목이죠. 네. 그래도 발리도 좀 때려놓고. 그거는 이제 킥이 좋으니까. 그렇죠.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랑 있으면 어떻게든 조율하지 않을까. 투엘이. 투엘이요? 투엘이. 정신 나간 투엘이. 정신 차리겠죠. 케인 오면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설레발 것 같지만 그때 라이스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 했었는데 라이스까지 안 와서 살짝 좀 조심스럽긴 해도 왔으면 좋겠고 올 가능성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한 50% 정도는 넘지 않았을까. 반반 이상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적 안 할 거 같네요. 전 할 것 같아요. 미넨 갈 것 같아요. 전 잔류라고 보지만 간다면 미넨이다? 전 간다면 미넨이라고 보고 반반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쓸 때 쓰는 게 문제지 사실 사는 건 돈이 많으니까 네, 저는 이제 거지 구단 입장에서 돈 많으면 누굴 하든 상관없다 입장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죠. 네. 저는 투엘이 많이 샀던 시스템이 3-4-3이니까 3-4-3에서 케인? 토트넘에서 그렇게 말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4-3 쓰는데 무시할 못 쓰니까 3-4-3은 안 쓸 것 같고 뭐 쓰면 4-2-3-1 쓰겠죠? 그렇죠. 그 시스템에서 케인을 무시하려나 밀러 공조? 저는 투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팀버 아스날이죠. 로마노피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팀버는 지난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하겠죠. 네, 송승현의 남자 아닙니까? 그죠. 팀버 맥칼리스터. 네. 뭐 팀버 사실 뭐 볼 잘 다루고 삼성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아스날 수비진 퀄리티 아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얼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뭐 비싸지 않을까요? 아약스인데. 한 4-50mm 그 정도 살 것 같라고 치면 그래도 저는 팀버라는 매물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뭐 리산드로처럼 막 완전 터지냐 그거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평타 이상 칠 것이다. 저는 딜만 성사한다면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베르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버는 잘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보슬라이 리버풀 라이프치히에서 리버풀 링크가 있습니다. 뭐 이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는 사실 막 기사가 엄청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닌데 조금 나고 있는데 그 리버풀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 중에 3대장이라고 있어요. 폴 조이스, 그 멜레사 레디, 제임스 피어스 이렇게 3명인데 보통 리버풀이 이적을 좀 조용조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반다이크 이후로.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다른 데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임스 피어스가 입국다 타고 갑자기 이제 며칠 있다가 메디컬 테스트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입국탓의 상태일 거라 추측하고 있어서 보통 아예 아닌 딜은 제임스 피어스가 바로 그냥 뭐 이지랄 해요. 롭 하든가 무슨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있어요. 이지랄 하는 거. 그런 거 올리는데 그거 안 하고 3대장이 좀 조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아직 모르겠고 이 정도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한 6-70mm. 그래서 과연 그 돈을 맞춰줄 수 있을까? 맞춰줄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내려고 할까? 하도 깎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소보슬라이가 메짤라 느낌이 좀 있잖아요. 메짤라 그렇죠. 내지는 10번 롤이나 아니면 좀 왼쪽에서 들어오면서 접고 슈팅 때리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필요한가요 리버풀이? 근데 지금 링크 나는 게 맥칼리스터는 오피셜이지만 그 미드필더 중에서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안 나요. 왜죠? 링크가. 모르겠어요. 링크 나는 게 맥칼리스터, 지금 소보슬라이, 그리고 베이가, 가브리 베이가. 가브리 베이가도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케프란티랑 케프란티랑 이 정도 링크인데 지금 그 파비뉴의 롤을 해준 선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이치티치. 그래서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아예 아놀드를 미드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제 맨시티처럼 3-2-4-1로 가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백스를 쓸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렇게 만약에 아놀드를 올린다면 아놀드도 6번을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그 자리 누가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마 구단 내에서 네. 바이치티치가 파비뉴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주전으로 쓰겠다 바이세티치를. 바이치티치가 거의 촉신이다. 우리가 꽁꽁 숨겨서 다음 시즌에 딱 터뜨리면 다들 당황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서 저는 뭐 카이세도라도 질러 버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카이세도 찬성하지만 링크가 전혀 없습니다. 첼시로 완전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독점이죠 거의 네. 첼시랑. 아니 뭐 지금 뒤에서 얘기하지 호이비에를 어떻습니까? 호이비에르요? 그럴 바에는 파비뉴 쓰도록. 막두방의 정석. 그럴 바에는 바이세티치 막두박이. 바이세티치가 처음에 3선으로 나오다가 그렇죠. 시즌 후반에는 그 약간 윗자리도 써봤어요. 네. 그거 더 잘했어요. 그걸 더 잘했나요? 네. 그럼 삼성은 누굴 쓰죠? 그러니까요. 3선이 없어요. 조고매지 조금해즈? 빠르니까. 조금해즈 너무 멍청한데.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어떻게 구성할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이비에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링크가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해요. 네. 미네 링크도 있어요. 미네 복귀 링크도 있어요. 왜요? 되게 원한대요. 아, 네. 저는 호이베르 이름만도 웃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에서 하잖아요? 네. 크게 장점이랄 건 없거든요? 많이 뛰는 거 제외하고. 그렇죠. 근데 링크는 또 되게 많이 나요. 인기가 많아요. 확실한 장점, 그러니까 확실히 장점이 없다고 했는데 확실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감독들이 보는. 감독들이 많이 모르면서 뛰어요, 많이 뛰어요. 투엘은 분명히 상대를 해봤던 감독이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투엘이 노리는 건 그렇다 치고 일단 AT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호이베르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막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뭐 AT가 사는 거는 뭐 코카도 그렇고 중원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비체이랑 같이 돌리려고 사는 것 같은데 가격만 좋으면 나쁘지 않다. 근데 굳이 호이비에르여야 되냐는 거죠. 사실 가격만 좀 싸다면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싸고 어린 선수 라리가에서 찾으면 찾을 것 같은데 AT 정도면. 뭐 근데 최근에 라리가도 미드필더 이런 수가 그렇게 좀 가뭄이라서 아직도 지금 베티스 봐도 페키르가 주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리그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 호이비에르가 AT로 링크가 난다. 이거부터가 리그 수준이 떨어진 거다? 많이 저는 떨어져. 근데 호이비에르 왔으면 좋겠는데. 투엘. 바이언이요? 네. 그러면 힘이 호이비에르. 전 나쁘지 않다고. 호이비에르가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럴 거면 미네리 사라. 네. 저는 그렇게 적정 가격에. 신뢰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적정가격 얼마인데요? 30밀? 15면? 15mm면 진짜 AT가 잘 산 거예요. 15밀을 안 팔죠. 절대 안 팔죠. 그러겠죠. 근데 저는 AT 입장에서는 살만한 딜인데 굳이 미네 입장에서 중원 뎁스도 충분한데 자비철 살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자비차보다 호이비에르 낫죠. 그런 거요? 근데 자비처는 킥이라는 확실한 옵션이 있는데 아키 잘 찬 선수는 많아요. 근데 호이비는 키 없는 수준이에요. 킥이 없잖아요. 공이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패스를 못하는 선수냐 패스라도 잘하는 선수냐 저는 그러면 자비철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비처는 가끔씩 타격도 그 보여요. 라이모도 샀는데 호이비를 또 사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야 얘기가 좀 있어요. 맨유가 재계약 제의를 했나봐요. 근데 테나은은 그렇지? 대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연장 계약을 철회하고 원래보다 더 낮은 기별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나나 링크가 좀 이제 꽤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야가 아마 이제 후보로 밀려나거나 다른 팀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더 낮은 급여를 제시해서 대야가 빈도가 상하지 않았을까. 원래 FA에서 계약 철회하고 더 낮은 금액 제시하면은 막 협상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야는 자기가 말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못해서. 일단 발밑이 너무 불안하기도 했고 발밑은 원래 안 좋았고.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선방도 그러니까 사실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시즌이었다. 네. 뭐 사실 대야가 그런 얘기가 맞아요. 한때 잠깐 이제 딘 앤더슨 확 부상하면서 떨어졌다가 또 귀신같이 성공하면서 확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 좀 들더라고 시즌 막판에. 그래서 뭐 이래도 다음 시즌에 또 잘하면은 또 대야 뭐 이러겠지만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
특히 요즘 테나가 발밑을 중시하는 키퍼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적설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두 번째 코너 티어 메이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티어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게 티어 메이커가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쵸, 뭐. 아닌가요? 뭐 여러 방송에서 여러 주제로 네. 뭐 음식도 하고 뭐 네. 선수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김에 저희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가보자. 현역 선수들 티어 메이커를 좀 해보는, 티어 측정을 좀 해보자. 저희만의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포지션별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골키퍼, 우풀백, 센터백,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티어 메이커.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 티어 메이커에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네. 사진 다 긁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포지션별로 다 해가지고 티어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골키퍼 편 준비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일단 제가 생각나는 골키퍼도 다 긁고 왔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마르크트 그래서 좀 상위권 선수들 샤우타레, 투루빈 뭐 이런 선수들은 뺐습니다. 경기를 못 봤으니까. 경기를 진짜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듣습니다. 트루빈. 네. 투루빈이 어린 샤우타레 골키퍼 있는데 꽤 몸값이 세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 제외하고 좀 빅클럽에서 뛰고 우리에게 좀 익숙할 만한 선수들 위주로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S급부터 갈까요? S급부터 일단은 정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슈택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 기준이 뭡니까? 이번 시즌입니까? 이번 시즌 활약 기준 아닙니까? 현폼이라고 봐야죠. 현폼 알겠습니다. 저는 슈택엔 무조건 S라고 봅니다. 저도 슈텍엔 S 동의합니다. 슈텍이 바르셀로나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네, 잘했는데 여러 기사에서는 순위를 뽑았더라고요. 축구선 순위를. 쿠르투아가 위더라고요. 슈텍엔보다? 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리그에서 보여준 선방은 저는 엄청났다고 보고, 유럽 대항전에서 아쉬운 거 그건 팀이 못했다. 슈테겐 개인만큼 무조건 S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시즌 너무 잘해서. 원래 저번 시즌 사실 살짝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해서, 와. 그리고 저는, 일단은 월드컵 특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MLC는 A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 저도 A 생각했는데. 그리고 리바코비치도 B 이상은 가야 된다. 리바코비치 B. 저는 개인적으로 에밀신 A는 동의하는데 리바코비치가 그 월드컵 활약 특수 활약으로 빅리그 이적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제가 크로아티아 리그를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쵸? 보는 뭘 사람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진 거는 크로아티아 이유가 리그에서 폼이 좀 떨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월드컵에서 막는 거 봤을 때 꽤 저는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승부차기도 잘했고, 저는 충분히 B나 많이 내려가도 C지. 뒤에 다른 선수들 봐야겠지만 D는 절대 아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전 리바코비치 C.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S, A, B, C, D잖아요. 네. S는 진짜 전 세계 탑급 몇 명. A는 봤을 때 되게 잘한다. 그리고 B가 이 정도면 잘하는 키퍼지고 C가 보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의 키퍼다. 그냥 적당한 키퍼다. 저도 C 동의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명 올리자면 노이어. D 아닙니까? 네, D로. 네, 저도 D. 현폼이니까. 네. 현폼이고. 현폼이 없죠. 현폼 병원에 있잖아요. 네. 하스피탈. 그렇다고 너무 제외하긴 좀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솔직히 하나 더 만들어서 F에 넣고 싶긴 해요. 근데 D로 네, D로 하시죠. 그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알리송 S. 알리송 인정입니다. 정말 잘했죠. S. 알리송도 S급이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존머가 생각이 나는데 얀존가 B입니다. B예요? B요? 저는 A. 저는 일단 선방은 좋은데 저는 맨시티를 너무 실망했어요. 발밑을 저렇게 쓴다고? 저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키퍼다. 선방은 좋으나. 전 그래서 B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방위에 메렌글라트바에서 좀 더 잘했어요. 미넨 오기 전에 잘했다. 네, 좀 더 아쉬웠어요. 미넨 가서. 저는 메렌글라트바 경기를 왠지 모르게 좀 챙겨봤기 때문에. 네, 저는 존머 B라고 봅니다. 홍대병이에요? 그거 왠지 모르게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TVN 스포츠도 떠가지고. 저는 C예요. 저는 그래도 선방은 준수했다고 봐요. 뭐 B였죠. 네. B, C. 네. 저는 A와 B 사이라고 생각해서. A와 B. 저는 B라고. 그럼 B가 맞지 않을까? B가. 네. 아니, 전반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방이 준수한 선수기 맞는데 이게 선방이 준수한 이유는 저는 근본적인 선방이 준수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키가 작아서. 키가 컸으면 반사신경. 반사가 안 됐을 네. 것이다. 키가 컸으면은 뭐 더 쉽게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사신경이 그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키가 작아서 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방일 뿐이지 엄청난 골키퍼 준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 일단 말했던 발밑 너무 불안하고 발밑이 아쉬워요, 사실 발밑이. 없는 선수라고 그 봤어요. 다음에 이제 미넨이라는 빅클럽의 수문장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기 활약 고려해서 B. 아, 그리고 뭐 스위스 국대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존모의 최고 장점은 그 2차, 3차 선방. 그거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래도 B는 할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신부는 A라고 봅니다. 2, 2차 선방?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야신부는. 아. 월드컵에서 잘했고, 유럽에서도 잘했고, 리그에서 잘했어요. 저는 S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S라고 보기엔 리그에서 슈테이지도 잘했어요. 근데 월드컵에서 잘했고 유로파도 우승했고 네. 유로파 우승할 때도 막판에 엄청 잘했고 잘했죠. 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로 놔둬보고 이따 S로 가시죠. S 없으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에데르송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A. 에데르송? 챔스 위너 우승 특수. A. 트래블 위너 A. 저는 B. 저는 원래 B인데, 그래도 A. 우승했어요. 아, 우승했어. 저는 C인데 B입니다. 우승해서. 저도 A. 특히 막판 우승에 뭐 루카쿠가 갖다 주긴 했지만 그런 선방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 이번 시즌은 에데르송 커리어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멜리에 보이는데 멜리에 C로 가시죠. 멜리 D 아니에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준성 키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복 좀 있다 생각. 못하는 경기가 말아먹는 경기가 제가 제가 본 게 몇 개가 그냥 리즈가 못해서 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C, D까지 내려갈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라. 나바스 나우스 저는 B, A 사이요. 전 B B라고 정도? 저는 그냥 B라고 봅니다. B. 저는 잘했다 생각해요. 노팅엄 가서. 관록이 확실히 뭔지 보여줬다. 역시 나봤어. 근데 파리 돌아가면 자리가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럼 파리 얘기 나왔으니까 돈나룸마 도나루마 B. B. 저는 애매했다고 봅니다. 저도 B. 그러니까 뭔가 도나루마가 이제 밀란에서 확 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선방으로 뜬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뭔가 A를 줄 만큼의 키퍼인가? A에 지금 라인업된 키퍼들 보면은 에데르송이랑 부누랑 에밀리아노잖아요? 에데르송 갑자기 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에데르송 B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발밑은 확실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A는 그렇죠. 맞다고 보고. 근데 도나루마가 저는 그렇게 뭐 키퍼로서 부각이 됐냐? 뭐 파리가 잘하는 뭐 탑독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나룸마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부폰의 후계자. 이탈리아 후계자로 나왔죠. 똑같은 잔루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로 그거 받았잖아요. MVP.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인데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물론 PSG 일단 나바스를 밀어내고 주저를 차지하긴 했지만 PSG 성적 자체도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서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파 어떻게 보시죠? 케파 C. 그래요? 근데 첼시 팬들은 케파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번 회차 그 성민이 얘기 맞아요. 들어보면 네. 케파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준석이는 C. 네. 저는 그냥 케파의 평소보다 잘하는 거지. 키퍼를 줄 세워놨을 때, B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B 줄만하다. 케파 이번 시즌 잘했으니까. 저는 근데 여전히 선방에선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 활약 봤을 때 B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 첼시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 근데 더 먹혔을 것 같아요. 케파가 없었으면. 랭기 랭기였으면? 주전이었으면 저는 2순위도 못했을 거다. 다 안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기서 거기였을 것 같아요. 2대0 질 거 3대0으로 질 거라 그냥? 네, 뭐 그냥 그 정도. 네. 그러면 어디로 가죠? C로 네. 추천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레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폴리 메레트 B. B? 네. 저는 A. A. 저는 나폴리의 활약에는 수비진이 컸다. 아. 김민재 라마니가 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그렇게 키퍼로서 열일을 할 만한 상황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그렇게 뭐 키퍼 때문에 불안하거나 수비 때문에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나폴리. 그래서 저는 B. 저는 무난히 잘했다. 저도 무난히 잘했고 그래도 우승 에데르송이 올라갈 것처럼 나폴리 역사적 시즌에 주전 골키퍼였기 때문에 A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닉 포프. 아, 닉 포프. 포프 A나 S. 저도 딱 이 S. 정도. 저는 A나 S. S 줄만 하다 봅니다. S 줄만하다. 저는 거의 이번 시즌 뉴캐슬의 수비 자체가 되게 인상적인데 거기에 포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닉 포프, 조 하트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얘기가 아니라 요리스. 제가 피파 3를 했던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세 글자 잉글랜드 키퍼면 그냥 못한다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걸 깨준 선수입니다. 닉 포프가.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PL에서 알리송 다음으로 잘했다. 그게 맞죠. 네. 그럼 세 글자 잉글랜드 선수 픽포드. 아니 조던 픽포드잖아요. 네, 풀네임. 풀네임으로 해야 돼요? 닉 포프, 알리송. 조 하트. 아. 전 하트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그럼 픽포드. 여튼 픽포드 어디로 갈까요? C. 전 B. 전 그냥 선방이 많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 18 월드컵 때쯤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단 많이 내려온 게 보인다. 저도 C가 적당하다고 보는 게 에버튼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딘 핸더슨 보이는데 전 딘 핸더슨 B에서 A 사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전 딘 핸더슨 이번 시즌 인상적인 수비 굉장히 많았다. 노팅엄 잔류에 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저는 B에서 C 사이 어딘가. 왜냐면 나바스가한테 밀린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전 초반에 선방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전 딘 앤더슨은 와 키퍼가 부상이 왜 이렇게 잦은지 그 마이너스 되는 요소다. 이 나바스 데리고 온 것도 그쵸. 딘 앤더슨이 딘 앤더슨 때문에- 3달짜리 네. 부상을 입어서 급하게 데려온 네. 거라서 경기를 골키퍼 치고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좀 평가가 마이너스 될 요소가 있다. 전 그래도 이게 지금 노팅엄으로 맨유에서 좌천이 돼서 그렇지 저는 딘 핸더슨은 충분히 중위권 이상 클럽 주전은 먹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픽포드보다 훨씬 잘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램지데일. 아스날 주전 골키퍼. A. 전 A. 무조건 A. 램지데일 정도면 A다. 승점 몇 개를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만큼 잘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쟤는 본 게 오블락이거든요. 오블락. 오블락 B. B. 아. 그러니까 늘 밥값은 하는데 밥값 이상 못했다. 간식은 못 먹었다. 저는 B랑 A 사이. B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름값 되게 A라기에는 너무 유럽 대항전에서 아쉬웠어요. 네. 그 다음에 쿠르투아. 쿠르투아 A. A죠. 네. 늘 잘해요. 늘 잘해요. 그렇죠. 항상 A 아니면 S. 저는 S도 노려볼 만한. 근데 슈테겐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슈테겐이랑? 안 돼요. 안 돼요. 맨시티전에서 아쉬웠어요. 시즌에 아쉬웠다. 리버풀 전에도 아쉬웠어요? 네. 챔스에서? 두 골. 네, 2골 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슈제츠니. 슈체친이? 평가하기가 저 B. 솔직히 저 팀 경기가 재미없어가지고. 저는 본 걸로는 B. B. 늘 평균적인 키퍼다. 전 C. 저도 C. 평균은 C다. 저도 평균이다. C가 평균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레노는 그러면 D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레노 D라고 봅니다. 네. 레노는 못하던데요? 레노 아쉬워요. 저는 레노와 더불어서 레노가 그래도 나은데 이번 시즌 제가 아무래도 제일 자주 보는 건 프리미어 리그니까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아쉬웠던 골키퍼가 그 사우스햄튼의 바주누고 네.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게 레노다. 그 다음에 아레올라 보이나? 아레올라 C 아닌가요? 그냥 아레올라 씨 그냥 정도. 무색무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C 밀란 매냥. 매냥 저는 A A. 하지 않나요? 저는 A. A. 왜냐면은 매냥 덕분에 4강 갔죠. 근데 매냥 이 부상이어가지고 그때 투트넘전에는 타타르샤는. 그쵸.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은 키포기도 하고 불안했죠. 네. 그래서 저는 매냥은 충분히 선방 능력으로 보여줬다. 리그 우승 시즌 이후부터는 저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텔의 오나나. 와, 저는 S도 줄만하다. 그런가요? 저는 A라고 보는데. 저도 A.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오나나가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하고도 안 쫄고 계속하고 성공하고. 왜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지가 다시 하잖아요. 근데 실수로 근데 실점이 S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S로 올라가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없어야죠. 닉포프, 알리송, 슈택이랑 동급이어야 됩니다. 근데 알리송도 빌드업 실수해요. 근데 알리송은 그만큼 선방이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타이밍이 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냥 A 정도도 적당하지 않나. 알리송의 비비긴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조세사 선수. 싸삐. 사비. B? C? B. B 정도. 저는 그래도 초반에 키퍼다. 네. 엄청난 선방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울브스의 국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팀 내에서 하도 좀 리더 같은. 네. 그다음에 요리스. 저 D. D. 네, 저도 D. 평가의 여지가 없다. 프레저퍼스 C. C? 네. 잘하지도 않았는데. 포스터가 위네요. 요리스보다. 그죠? 그렇죠. 폴스터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포스터는 전 B에서 C 사이라고 보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근데 국대까지 뉴캐슬전 이런 거 봤을 때 C 줘야 된다. 저는 B 주긴 좀 기대 대비 잘한 거지. 잘한 키퍼냐? 그렇게까지는. 그 코벨도 C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더 잘 막아줬어야 됐다. 코벨 많이 아쉬웠어요. 그 토트넘 뉴캐슬전은 요리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C.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요리스가 전반전 뛰고 교체됐어요. 기억난다. 제가 그 얘기를 봤거든요. 이제 기억납니다. 아, 맞네요. 그 다음에 코벨이요? 코벨 B. 코벨 C. 코벨 그래도 A 줘야죠. 저는 좀 아쉬웠다고 보는데. 올 시즌 도르트문트 그래도 수문장이었는데. 준우승의 주역인가요? 유력이죠. 근데 주역이긴 한데, 또 유럽 대항전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포칼에서 그렇게 잘 막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몸값은 골키퍼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골키퍼 중에 특히 예를 들면 뭐 쿠르투아라던가 쿠르탄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아요. 네. 뭐 슈테겐도 마찬가지. 스테겐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이적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하면은 몸값이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 중에 골키퍼들 중에 가장 거의 최상위권의 몸값이에요. 코벨이. 코벨이 전성기 나이고, 네. 워낙에 폼도 나쁘지 않으니까 하는데, 저는 그냥 해줘야 될 만큼 못 해줬다. 그냥 B 뭐 B 적당하다고 그 정도?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다음에- 우나이 시몬. 우나이 시몬. 시몬. 저 시몬 B. 시몬 B. 전 잘했다고 보는데. 전 제가 본 중에 다 잘했어요. 전 C. 시몬 C. 그리고 어제 네이션스리그 우승했으니까. 그렇죠. 스페인. 저도 스페인 국대 네. 주전이라고 봤을 때는 B. 그리고 월드컵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네. 키퍼 나쁘지 네. 않았어요. 그다음 대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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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네, F는 아니고 D. 저는 정말 못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D. 그냥 노이어 스키 타는 거랑 비슷한 정도라고 봅니다. 경기를 뛰었는데. 네, 그냥 안 뛴 놈만 못하다. 그냥 거기서 거기죠. 네. 그 다음에는 뭐 산체스. 브라이튼. B. 저도 B. 나름 괜찮은 선수다. 근데 라야는 A급이라고 봅니다. 저도 라야 A. 라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렇게 인상적인 키퍼는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브렌트포드 그 전술에 대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의 라야의 역할이 되게 잘 설명돼 있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 좋은 키퍼구나. 그리고 발밑 너무 좋고 발밑은 저는 감히 전 세계 최상위권 키퍼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A. 그리고 이제 마마르다시빌리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B. B. 제가 본 경기는 잘했습니다. 잘 막았어요. 그리고 어리기도 완전 어리고. FM 본자죠. 유망주.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조지아 국대. 네, 그죠. 그다음 한 명 남은 선수가 디오고 코스타. 네, 링크 마라톤 선수죠. 맨유를 가네만에 했던. 네. 그리고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주전. 네. C. C. 한국은 졌다. 황희찬한테 먹혔다. 네. 그때 코스타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김영권한테도 먹혔네요. 그럼. 네. 호날두 어시스트 하겠죠. 근데 요 정도면 일단 B가 제일 많고 A, C, D, S로 줄어드는 거 약간 저게 정규 분포요. 그쵸. 네, 정규 분포 딱 적당하게 짜였다. 네. S가 셋, D가 넷.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네. 일단 S가 3명입니다. 슈테켄, 알리송, 리포프. 인정. 인정. 뭐 이게 추가돼야 될 거나 빼야 될 거나 없을까요? 저는 S3은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3명이 네. 적당하다. 네. 그럼 여기 셋 중에서 랭킹을 매겨보자면 탑3니까 저는 3등이 니포프. 네. 네. 저 리오플 바르샤페인데요? 예? 리오플 바르샤페인데요? 네. 네. 저는 알리송 1등 주겠습니다. 저는 슈테켄 1등. 왜냐면은
그러니까 알리송은 잘했지만 팀도 잘했다. 팀이 잘했어요? 아니 그래도 챔스 저희도 잘 갔잖아요. 바르샤 우승했잖아요, 리그. 아니 근데요. 챔스 못 나가잖아요, 리버풀은.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슈테겐이 발밑이 진짜 좋아요. 슈테겐이. 근데 알리송을 보다가 다른 키퍼를 보면 약간 그 밍밍한 아니 슈테겐이 음식을 먹는 전혀 느낌. 밍밍했습니다. 밍밍한. 아니 아닙니다. 알리송의 그 화려한 30m를 나가서 끊어내는. 근데 슈테겐 30m 나가서 빌드업합니다. 저는 알리송 주겠습니다. 저는 슈테겐. 네. 공동 1등 하시죠, 그러면? 아, 좋습니다. 순위가 의미가 있나요? 네. 뭐 각 리그별 베스트 키퍼. 아, 남부 북부 해가지고. 남부. 유럽 남부. 유럽 남부는 슈테겐이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부누, 에데르송, 메렛, 램스데일, 크루트와 메냥, 오나나, 그리고 라야까지. 다 잘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골키퍼. 이렇게 보니까 메렛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메렛 아까 B. 메렛 내릴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메렛 개인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막 가공할 만하진 않다. B에서 1등? B에서 1등. 그 다음에 이제 B 보면은, 혹시 뭐 B에서 내려야 되거나 올려야 될 선수 있을까요? 굳이 내리자면은 저는 오블락을 C로 가도. 오블락 C. 그 정도인가요? 오블락 별로였어요. 제가 본. 그럼 경기 때. 오블락이 프레이저 포스터와 동급이 되는 거야. 빅보드와 동급인데. 그것도 그게 애매해가지고. 멜리의 급이에요? 그럼 내릴 거면 딘 앤더슨을 C로 가는 것도. 딘 앤더슨 C. 네. 어차피 밀렸으니까. 그리고 경기 못 나왔다. 네. 그니까. 딘 앤더슨 C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산체스 C 어떤가요? 로베르트 산체스. 근데 브라이튼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이튼 잘했죠. 잘했는데 저만큼 잘했나? 싶어서. 그래도 조세사랑은 동급이라고 봅니다. 코벨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조세사랑은 아. 동급이라고 봅니다. 뭐 저 정도 딱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내리거나 올려야 될 선수 있을까요? C에서. 저는 프레이저 포스터 D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D라니까요? 네. D. 오케이. D로 내리겠습니다. 아레올라도 아레올라. D로 가도 되지 않나요? 아레올라 전 C에 있을 만하다. 그래도 웨스트햄 컨퍼런스 파인 그 우승했잖아요. 근데 교체되지 않았나요? 부상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D에서 혹시 올려야 될 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D는 전혀 없습니다. 노이어, 레노, 요리스, 데야, 프레이저 포스터. 없습니다. 되게 다 유명한 선수들이네요. 레노 정도면 그래도 플레임이 그래도 나름 상위권에 있었는데 안 되나요, 레노? 전 레노가 잘했다면 시즌 마감할 때 순위가 더 높았을 거다. 그거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냥 다들 스키맨이랑 비슷했어요. 스키 탈 걸 그럼 쟤네들은 경기 안 뛰고. 근데 토트넘 키퍼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골키퍼 TR 좀 매겨봤습니다. 만족스럽나요, 이거?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잘 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뭐 다음 포메이션 좀 재밌는데 하시죠. 재밌는 게 포지션 어디죠? 그럼 어느 걸로 할까요? 저는 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만한 선수들이 많은데 뭐 센터백이나 최전방. 센터백으로 하실까요, 그러면? 센터백 좋죠. 센터백 좋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있고 네. 하니까. 저 센터백은 또 선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 티어 메이커는 그럼 센터백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코너 티어 메이커까지 완성을 해봤는데 1시간 30분? 녹음을 되게 길게 했네요. 3명인데. 이적설 얘기가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3명이 나쁘지 않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년 멤버인 이유가 있다. 호흡을 맞춘 지 꽤 됐기 때문에 네. 그 특별편 이후로 깨달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적은 거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어. 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 축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승혁이다. 저는 솔직히 축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죠? 축구할 것인가요? 아니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축구 애호가 정도로. 축구 그 자체. 네, 축구 네. 풋볼러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코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뒤에 뭐 맨유 결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맨유 결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방학 중간에는 뭐 변수가 없다면 매번 이 시간대에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그리고 저희가 댓글 달면 다 읽어드리니까요. 댓글이 너무 없습니다. 네,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더 재미있는 코너랑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가 축구볼 때 55화였고요. 다음 주에 56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